안녕하세요. 로봇에 대한 정보를 재미있게 아주 맛깔나게 전달해드리는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로봇 컨설턴트 김희철입니다. 교수님, 지금부터 우리의 업무를 지원하는 로봇들을 만나볼 텐데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 로봇을 통한 업무 자동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RPA 시대,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저희처럼 이렇게 순발력이라든지 재치가 필요한 이런 MC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글쎄 로봇이 대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아나운서 같은 일을 로봇이 대체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김기혁 아나운서가 이렇게 대본 없이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치게 되는데 그런 임기응변이 과연 로봇에게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시간에도 로봇들은 수많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을 텐데요. RPA,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IT 전문 자문회사인 가트너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RPA 시장 점유율 분석에 따르면요. 전 세계 RPA 시장 매출액은 2017년 약 5억 1,800만 달러에서 2018년 약 8억 4,6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성장률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2019년 총 매출 규모는 약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RPA 이 업체들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네, RPA 시장이 성장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기업은 좀 더 전략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업무에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서 기업 전반의 수익성과 업무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업무 지원 로봇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 볼까요? 네, 먼저 금융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RPA 로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 로봇을 통한 업무 자동화는 금융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RPA는 은행의 백오피스와 고객 대응 분야, 보험사의 고객 관리, 위험 관리와 같은 업무에 적용이 되면서 20 내지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RP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PA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분야인데요. 기본적인 업무를 좀 살펴보면 엑셀 보고서 작성, 고객 등기 우편 발송 결과 취합, 법인카드 출장비와 같은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하는 것 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또 무인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담사의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도 하죠. 그런 업무들이 겉으로는 좀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직원들도 더 중요한 업무의 그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이 RP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카드와 하나은행, DB손해보험, 삼성생명과 같은 대기업에서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면서 RPA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이 RPA를 도입하면서 절약한 업무 시간도 무려 2만 시간 정도 됩니다. 와, 2만 시간이요?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더 금방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RPA 직원들도 업무가 줄어서 좋지만 금융 고객들도 좀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입력 오류와 같은 실수가 줄고 또 업무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서비스 편의도 앞으로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업만큼 사람과 로봇의 협업도 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 굉장한 그 깨달음을 터득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요 정도 느껴줘야죠. 자, 그럼 이제 RPA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엔 또 다른 업무 지원 로봇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비스 업무를 돕는 업무 지원 로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결제 로봇 분이 이 로봇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분이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AI 결제 로봇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요? 예. 이거 어떤 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네, 분이는 국내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 퓨처 로봇에서 개발했는데요. 2018년 세븐일레븐의 결제 로봇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 인사도 하고 생긴 것도 굉장히 친근합니다. 예, 그렇죠. 분이는 포스 시스템 외에도 안면 인식, 이미지 모션 센싱, 감정 표현, 스마트 결제 솔루션, 자가 진단 체크 기능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소비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계산대에 계신 직원분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또 무인 점포는 또 뭔가 스산한 느낌도 들고요. 방법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분위가 좀 더 재미있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성적인 AI 로봇 분이를 활용하면 좀 더 온기가 감도는 무인 점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위를 통해서 소통의 가치도 잃지 않는 미래형 점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BR 이바. 이름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LBR 이바는 유럽 제1의 로봇 기업인 쿠카 로보터가 개발한 경량의 산업용 로봇인데요. LBR은 독일말로 경량의 로봇을 뜻하고요. 이바는 Intelligent Industrial Work Assistant, 그러니까 지능형 산업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는 그런 산업용 경량 로봇이다 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니까 사람 팔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유연한데요. LBR 이바는 생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7개의 그 축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유연하고 14kg까지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 사람은 제대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에서 이 LBR 이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LBR 이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지 보여주실까요? 네, LBR 이바는 바리스타 또 포토그래퍼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가볍고 작은 크기의 유선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 시스템에도 쉽게 접목이 가능하고요. 네. 사용 현장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환경에도 적합한 로봇입니다. 정말 산업용 로봇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인간과 LBR 이바의 협업,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협동 로봇들. 교수님께서 왜 소개를 안 해주시나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그 산업용 로봇보다는 작고 가벼운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52.44%로 성장해서 6억 6,86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용 로봇 중에 3%만이 협동 로봇이지만 2025년이 되면 3대 중 1대는 협동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럼 국내 기업별로 각각 어떤 협동 로봇들을 개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로봇, 어떤 로봇인가요? 이 로봇은 한화 로보틱스가 2017년 7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개발한 협동 로봇인 HCR5입니다. 이 로봇도 사람 팔처럼 생겼어요. 관절은 사람 팔보다 많으면서도 안전성이 보장돼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아주 적합하죠. 현재는 HCR12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화 로보틱스의 그 협동 로봇 시리즈는 그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와, 국내 기업 최초로 이런 훌륭한 협동 로봇을 출시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 로보틱스는 2017년 수원에 연 1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협동 로봇 공장을 준공했는데요. 4개의 협동 로봇 모델을 양산하면서 해외 진출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산업용 로봇 1위 업체인 현대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개발과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협동 로봇을 앞장서서 개발을 하고 있군요. 앞으로 세계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사실 협동 로봇은 사람이 하기 지루한 반복적인 일이나 또는 위험한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협동 로봇은 더욱더 산업 현장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네, 앞으로 더 많은 중소제조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로봇끼리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군집 로봇들은 말 그대로 수많은 로봇이 협동해서 움직입니다. 단일 로봇이 하지 못하는 임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생존자 수색, 또 가스 누출 탐지와 같은 그런 분야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로봇들을 보고 있으니까 뭉쳐야 산다. 이 말이 딱 떠오르네요. 로봇도 뭉치죠?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거 개미랑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개미가 대표적인 군집 생물이죠. 네. 그래서 군집 로봇들은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작고 저렴한데요. 영상 속 그 로봇은 하버드대 연구진이 개발한 군집 로봇으로 이름은 킬 로봇입니다. 1000여 개의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킬로스, 그래서 킬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아하. 사람이 조정하는 것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네, 로봇들 하나하나에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자외선 센서, 통신을 위한 전송기가 들어있는데요. 스스로 움직이면서도 주변 로봇들과 충돌하지 않고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로봇들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드론 기술도 군집 로봇인 게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2016년 미국 인텔의 그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크리자니크는 미래엔 축제 현장에서 불꽃놀이가 사라지고 대신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의 예측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텔이 많은 드론을 공중에 띄워서 오륜기를 만들면서 실현되었었죠. 군집 로봇이 미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네요. 제조 공장에서도 이 군집 로봇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미래의 공장에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로봇들이 군집을 이뤄서 협력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정말 그 로봇은 알면 알수록 어떤 영역에도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로봇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시장의 한 70%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산업용 로봇이에요. 양산 라인, 자동차 조립 라인. 근데 산업용 로봇은 이미 기술적으로 많이 도달해 있고 이미 시장에도 포화가 돼 있다고 한 10년 전에 그렇게 판단을 해왔는데
한 10년 전부터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냐면 사람이 로봇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상당히 높인 로봇을 많이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용자 편의성과 실제 로봇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로봇이 바로 협동 로봇인데요. 근데 협동 로봇의 목표는 뭐냐면, 산업용 로봇은 매우 위험하고 빠르고 힘이 세기 때문에 항상 다 안전 펜스를 쳐야 하지만, 협동 로봇은 안전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그 협동 로봇을 올해 출시했기 때문에 매우 시장성이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협동 로봇에 빗대어 생각하고 싶어요.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협동 로봇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상 만화 영화 속에 들어있는 로봇과 현실의 로봇은 너무 괴리감이 크죠. 근데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가 핵심이에요.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서 성공한 로봇 사례가 로봇 청소기가 있죠.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고 어떤 지능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주는데, 로봇 청소기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가장 가볍고 대신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말 잘 만든 로봇 제품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과 같이 어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한 핵심을 딱 하나를 또 꼬집어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로봇을 아주 안전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게 실제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조금 더 친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셀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그걸 메일로 전송하고, 인간보다 친절하게 판매와 구매를 돕고, 또 인간이 볼 수 없는 곳,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스스로 열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솔직히 뭐 편리해서 좋기는 한데요. 예. 이 로봇들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앞으로 산업 현장은 로봇들과 함께 또 어떤 변화를 더 겪게 될까요? 물론 협동 로봇들로 인해서 인간들이 지금과는 다른 포지션을 소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들에게 맡기면서 인건비와 인적인 실수가 감소했고요. 네. 덕분에 우리의 업무 환경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로봇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창의적인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려고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곧 혁신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과 로봇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업무 지원 로봇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로봇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함께 일하는 일꾼, 업무 지원 로봇. 로봇 실화로 만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